그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책임을 완수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골키퍼가 관용을 베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네, 아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게임이 끝났을 때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때로는 심판이 조금 잘못 판정을 했을 때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것들이 보통 페어플레이 선서나 아니면은 페어플레이 상을 줄 때 저는 중요한 조건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걸 한번 되돌려 보게 되면은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도 법치일 것이고요. 편법을 쓰지 않고 대등한 조건에서 한다는 것은 아마도 균등, 기회균등일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아마도 관용일 것이고 네. 혼신 힘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아마 책임일 것이고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승복일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공정사회 핵심 가치는 아마도 네. 법치, 균등, 관용, 책임, 승복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K리그 축구 얘기를 잠깐 제가 봤더니 그 명백한 옵사이드인데 아마 심판이 잘못 봤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로 인해서 지게 됐던 감독이 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맞습니다. 받아들였다는 예,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승복 말씀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맞습니다. 납니다. 아마도 그런 오심은 없어야 되겠죠. 물론 오심은 예. 없어야겠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때로는 자주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간혹 일어날 수도 아마 있겠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좀 결과에 대한 승복, 설사 내가 조금 좀 손해를 봤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스포츠로부터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참 그 함의에 어떤 인격의 수준도 좀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뭘까? 이거는 네. 지금부터 한 1년 전 예. 공정사회 화두가 처음 나왔을 때 신문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사회 네. 어떻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이런 문항으로 이제 질문한 서베이입니다. 네. 지금 보다시피 우리 국민 한 3분의 1 정도가 권력층의 솔선수범,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걸 예. 포함을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예.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해달라. 예컨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그럼 법 집행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전관예우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기 역할만 다 해주면은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린 직장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같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예. 예. 그다음에 3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아마도 경제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겠죠. 또 사회적 측면도 굉장히 강할 것 같고. 네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한 그 1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불공정을 묵인하는 국민 의식 개선이 네. 공정사회를 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사실 이제 이 국민 의식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서구 사회 서베이를 보게 되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좀 공정 의식을 갖고 또 그 직장이나 아니면은 공공 질서를 만들 때도 공공 의식을 가져야겠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좀 분포가 많은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질문은 네. 서구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좀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는 뭐 아까 공정한 법제도 마련도 역시 투명한 법 집행하고 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줄 수가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시사하듯이 지금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안타까움과 지적을 드러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이 압축 성장에 따른 부작용인가요? 우리의 그 성찰의 부족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조금 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원인도 좀 구체적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좀 엄선님 말씀하신 압축 성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원인도 한번 좀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압축 성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예. 예, 서구 사회가 한 100년, 200년 걸려서 했던 거를 우리는 한 세대 만에, 보다 한 세대를 한 30년 그러는데. 잘 살아보세. 맞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다음 민주화도 우리가 굉장히 단기간에 했던 이런 그 훌륭한 그 성과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압축 성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표를 봤더니만 한국이 세계 7대 강대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기준은 뭐냐고 봤더니만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인구가 한 5천만 명.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몇 나라나 되겠느냐 봤더니만 놀랍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 프랑스 이런 정도고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그다음에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은 세계 7대 강국으로서의 구조적 조건을 갖췄다. 요즘 또 그 나라들의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우리가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압축 성장이 우리한테 준 어떤 기쁨이자 어떤 우리 희망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압축 성장이 우리한테 또 많은 부담을 주고도 있습니다.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의 공정성이나 절차의 필요성은 다 무시하고 결과의 수월성만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또 개인의 가치는 포기하라 그러고 집단적 가치를 강요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이게 공정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성 같은 걸 우리가 많이 흐트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를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대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압축 성장이 지금 우리 공정사회 불공정 체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마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한때 우리 대기업들이 주인 정신을 가져라 네. 이렇게 해놓고 주인 대접은 안 하고 그랬던 것도 지금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그때 어떤 불찰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네. 우리가 참 그 민주화를 위한 많은 희생과 네. 또 내부적인 그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공정을 놓치고 만든지 아니면 그때 이 민주화 가치에 우리가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논의를 못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화를 한번 돌아보면 민주화를 한번 아직 돌아보면 끝나지 않은 것인지 민주화가 뭐 민주주의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누구도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는 사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장하는 체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억누르지 말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으로 얘기하라는 체제고 문제는 끄집어내라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 큰 장점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